홀본에서 새로운 나라가 태어났다는 소식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부여까지 전해졌습니다.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번진 소문은 왕궁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위협이 되었어요. 대소왕자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주몽이 나라를 세웠다고?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떨렸습니다. 대신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왕자님. 졸본 근처에 버려진 땅에서 사람들을 모아 힘을 키우고 있답니다. 대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도망자가 감히 왕이 되었다고? 부여를 떠난 미천한 놈이. 병사들이 몸을 움찔했지만 아무도 감히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대소의 마음 깊은 곳에는 오래전부터 불안이 있었습니다. 주몽이 활을 들면 누구도 그의 손길을 따라가지 못했고 백성들은 그를 신비로운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소는 주몽이 떠난 것을 제거 성공이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사라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다는 사실은 대소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 아이가 살아있는 한 부여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다. 대소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고 무거웠습니다. 한 대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왕자님, 그가 우리에게 직접 위협을 가한 것은 아닙니다. 그저 땅을 일구고 사람을 모으는 정도일 뿐이니 그것이 문제다. 대소의 외침이 방안을 울렸습니다. 그렇게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다. 사람을 모으고 땅을 지키고 성을 쌓으면 곧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된다. 대소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즉시 병력을 준비하라. 그 도망자 무리를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부여의 왕 그만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그는 주몽을 죽이려 했던 대소와 달리 자신의 실책이 이 사태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만은 손을 올려 병력 준비를 막았습니다. 섣불리 나서지 말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대소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주몽은 더 큰 세력이 될 것입니다. 그만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쟁은 단순히 감정으로 일으키는 것이 아니다. 부여의 국력은 예전만 못하다. 함부로 싸우다간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대소는 부러진 듯한 얼굴로 뒤를 돌았습니다. 왕궁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의 눈빛은 이미 다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좋다. 아버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나서겠다. 그는 측근들을 모았습니다. 정식 군대를 움직이지 못한다면 밀정과 정예 무사들을 보내 주몽의 숨을 끊어라. 그가 자리 잡기 전에 끝내야 한다. 측근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구도 이 일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주몽은 이미 단순한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의 활솜씨, 그가 보여준 지도력은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었죠. 대소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주몽아, 네가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다. 왕은 한 명뿐이다. 그 자리는 나다. 그의 눈빛에는 질투와 분노, 그리고 두려움까지 모두 얽혀 있었습니다. 대소는 모르는 듯 했습니다. 진정한 왕의 자리는 힘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결정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무지와 오만이 곧 거대한 충돌을 불러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홀본의 새로운 왕과 부여의 왕위를 노리는 대소.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이미 피할 수 없는 갈등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대소가 몰래 정예 무사를 보내 주몽을 제거하려 하던 그 무렵 홀본에서는 또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늘고 나라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나라에는 새로운 위험도 함께 찾아왔어요. 홀본 주변의 작은 부족들은 주몽의 급성장이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부족의 이름은 해명이었습니다. 해명 부족은 오래전부터 졸본 근처에서 살아왔고 작지만 단단한 결속력을 가진 조직이었어요. 홀본이 커질수록 해명 부족은 자신들의 터전을 잃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졸본을 차지하고 성을 쌓는다더니 이제 우리 땅까지 넘보는 건 아니겠지? 해명 부족의 장정들은 늘 불안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명 부족의 족장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고구려가 커지면 우리 해명은 그냥 삼켜질 것이다. 미리 가서 주몽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해 보겠다. 그날 오후 해명 부족에서 온 사내 몇 명이 홀본을 찾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손에는 단단한 곤봉과 칼이 들려 있었어요. 부하가 급하게 달려와 주몽에게 말했습니다. 왕자님, 낯선 부족의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무장을 한 걸 보니 좋은 의도는 아닌 듯합니다. 주몽은 자리에서 일어나 담담히 말했습니다. 대화부터 해야 하오. 지금은 적을 만들 때가 아니오. 해명 부족 사내들이 홀본에 도착하자 어떤 긴장감이 공기를 완전히 움켜쥐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서두르는 기색이 없었어요. 지켜보는 젊은이들 역시 활을 움켜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해명 부족을 이끄는 젊은 족장은 당당한 걸음으로 주몽 앞으로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 땅에 새 나라를 세웠다는 주몽인가?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나는 주몽이요. 족장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훑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라를 세운다고 해서 우리가 곱게 보고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왔다.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급격한 성장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주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들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을 빼앗으려 온 것이 아니오. 이곳 사람들과 함께 살기 위해 왔을 뿐이오. 족장은 비웃음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말은 좋다. 그러나 힘이 커지면 욕심도 커지는 법. 우리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겠지? 주몽은 말없이 활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봤어요. 해명 부족의 사내들도 몸을 움찔했습니다. 그러나 주몽은 천천히 활시위를 당기더니 멀리 떨어진 작은 나뭇잎 하나를 겨냥해 화살을 정확히 꽂았습니다. 족장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활솜씨는 처음 본다. 주몽은 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활을 쓰지 않소. 우리를 지키기 위해 쓸 뿐이요. 당신들의 땅을 빼앗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족장은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는데 능한 사람이었는데 주몽의 눈은 거짓을 품고 있지 않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족장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나는 해명 부족의 족장 해명이다. 당신이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군. 주몽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소, 해명 대감. 해명은 마지막으로 주몽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싸우러 온 것은 아니다. 우리를 지켜줄 사람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다. 주몽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적이 아니오. 함께 살아갈 이웃이오. 필요하다면 함께 싸울 동맹이기도 하오. 해명은 그제야 표정을 풀며 웃음을 흘렸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해명 부족은 고구려의 이웃이자 친구다. 주몽은 고개를 숙였고 주변의 젊은이들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해명 부족이 고구려와 손을 잡은 날 홀본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평화로운 하늘 아래 이 나라가 더 큰 힘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자연스레 느낄 수 있었어요. 주몽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것은 힘만이 아니라 좋은 이웃을 만드는 것에서도 시작된다. 그날 이후 고구려는 단순한 작은 나라가 아니라 동맹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명 부족과의 동맹 이후 홀본은 한층 더 안정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수로를 만들고 밭을 일구는 사람들의 손길에는 힘이 실렸고 아이들은 안전한 마을에서 뛰놀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불을 밝히고 젊은이들이 울타리를 점검하며 순찰을 돌았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젠 정말 나라 같아졌구먼. 우리도 살만해졌어. 하지만 주몽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온은 오래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가 부여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대소왕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여 왕궁의 어두운 복도에서는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소왕자가 측근을 앞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정식 군대를 보내면 아버지가 막을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단 하나다. 측근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떤 일 말씀이십니까? 대소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객을 보낸다. 밤에 움직여 홀본으로 들어가. 주몽의 숨통을 끊어라. 그 말에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랜 세월 쌓여온 질투와 두려움이 결국 잔인한 결정을 굳히게 만든 것이었죠. 그러나 왕자님 자객이 성공하지 못하면 성공하게 만들어라. 대소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주몽이 살아있는 한 부여의 미래는 없다. 그렇게 정의 자객 3명이 홀본을 향해 어둠 속으로 출발했습니다. 며칠 뒤 홀본의 밤은 평소처럼 고요했습니다. 달빛은 희미하게 발 아래를 비추었고 젊은이들이 순찰을 돌며 서로 웃음을 나누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3명의 자객이 마을 가장자리에 숨어들었습니다. 입에는 검은 천을 두르고 손에는 짧고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어요. 자객 중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목표는 주몽이다. 방에 침입해 조용히 처리한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홀본의 울타리를 넘어갔습니다. 그 시각 주몽은 홀본의 높은 언덕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젊은 부하 한 명이 서 있었어요. 왕자님, 오늘따라 잠을 적게 주무시는군요. 주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오. 언젠가 부여가 움직일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마 그 시간이 오늘일지도 모르오. 부하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징조라도 보셨습니까? 징조는 아니오. 주몽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다만 대소를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멀리서 미세한 낌새가 느껴졌습니다. 풀숲이 살짝 흔들리는 소리, 바람이 아닌 다른 움직임. 주몽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사람이요? 부하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들릴 정도십니까? 숲이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오. 주몽은 이미 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보다 준비된 결의가 있었어요. 울타리 근처로 다가간 자객들이 마침내 홀본 내부로 침입하려는 찰나 휘잉 짧은 바람 같은 소리 그리고 정확한 위치에 날아든 화살 한 발이 자객의 발끝 바로 앞에 박혔습니다. 그들은 몸을 움찔하며 멈춰 섰습니다. 어둠 속에서 주몽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그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으며 숨을 들이마시는 것만으로도 마치 심장이 울리는 듯한 힘이 있었어요. 자객들은 곧바로 몸을 낮추고 달려들었습니다. 죽여라! 그러나 그들은 몰랐습니다. 주몽이 이 순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을. 젊은이들이 사방에서 뛰어나왔고 주몽은 두 번째 화살을 꺼내 한 자객의 팔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부하가 외쳤습니다. 왕자님, 저들이 누구입니까? 부여에서 온 자객이요. 주몽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소가 보낸 것이요. 짧은 충돌 끝에 자객들은 모두 제압되었습니다. 둘은 중상을 입었고 한 명만이 살아남아 포박되었어요. 포박된 자객은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주몽 대소 왕자님께서 곧 군사를 이끌고 올 것이다. 넌 여기서 오래 버티지 못해. 주몽은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라. 정말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느냐? 자객은 실소를 흘렸습니다. 이미 늦었다. 홀본은 곧 불타게 될 것이다. 젊은이들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홀본이 이제 막 일어선 참이었기 때문이에요. 전쟁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한 군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몽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온다면 막아낼 뿐이요. 그의 목소리는 마치 산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날 밤 홀본의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고구려의 시작은 성이 아니라 지켜내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자객 사건 이후 홀본의 아침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줄어들었고 밭을 일구던 사람들조차 틈틈이 산 쪽을 바라보며 언제 적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두려움을 키우는 대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를 지키는 첫 번째 회의를 연다. 홀본의 중앙에 놓인 넓은 마당에는 젊은 군사, 노인, 농사꾼, 장인까지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아직 작은 나라였기에 누구도 이 일에서 제외될 수 없었어요. 해명 부족의 족장, 해명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객 사건을 듣자마자 즉시 홀본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몽, 이건 단순한 침입이 아니다. 부여가 작정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주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대소가 군사를 모으고 있다면 우리는 오래지 않아 공격을 받을 것이오.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여를 상대로 싸우나? 군사도 무기도 우리보다 많지 않나? 그들의 불안은 당연했습니다. 부여는 오래된 나라였고 수많은 병사와 넓은 영토, 풍부한 식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고구려는 이제 막 태어난 어린 나라였죠. 주몽은 그들을 잠시 바라보다 천천히 한 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부여와 싸워 이기기 위해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싸울 필요가 없어.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주몽을 바라봤습니다. 주몽은 땅 위에 손가락으로 간단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졸본의 지형, 산과 강의 위치, 그리고 부여가 오게 될 경로. 우리는 산에 둘러싸여 있어. 이곳에서 정면으로 맞서면 지지만 산을 이용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오. 해명도 그의 그림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이곳은 협곡이 많지. 많은 병사가 와도 좁은 통로에서는 그 숫자가 아무 의미도 없어. 주몽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장점은 활이다. 부여의 병사들은 평지에서는 강하지만 산악 지형에서는 움직임이 둔해진다. 우리는 그들을 산 위에서 맞을 것이오. 또 다른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공격하지는 않습니까? 주몽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고구려는 도망치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오. 그러나 먼저 침략하는 나라가 될 수도 없소. 우리는 지키는 전쟁을 하되 상대가 우리 약점을 잡기 전에 움직여야 하오. 사람들 사이에서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긴장으로, 긴장이 결의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해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습니다. 해명 부족은 고구려와 함께 싸울 것이다. 우리 땅을 지키는 일은 곧 너희 땅을 지키는 일이다. 그 말에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우리도 도울게. 고구려가 무너지면 우리도 끝이다. 이제 함께 싸워야지. 주몽은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좋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고구려의 첫 번째 군을 만든다. 젊은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 처음으로 군사라는 이름이 들어온 순간이었죠. 주몽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전쟁은 두려운 것이오. 하지만 나라를 세우는 일은 언제나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서 시작돼요. 우리는 도망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주인이다. 사람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몽의 말은 그들의 두근거리는 가슴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날 밤 홀본에서는 늦도록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무기를 손질하는 소리, 화살을 깎는 소리, 식량을 준비하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고구려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온다. 하지만 두려움 속에서 그들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부여 왕궁은 새벽부터 어수선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군사들이 분주히 움직였고 말을 준비시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소왕자는 갑옷을 입고 마당으로 나와 군사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의 확신 같은 것이 떠 있었죠. 언제 출발한다고 했지? 대소의 물음에 장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자님, 정오전에 모두 준비됩니다. 정예 병사 3,000, 궁수 800, 기병 500, 총 4,000여 명이 이번 원정에 참여합니다. 대소는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몽의 허접한 무리 따위는 이 병력 앞에서 하루도 못 버틸 것이다. 그러나 장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왕자님 왕께서는 아직 공식적인 명령을
아버지께선 이 전쟁을 원치 않는다. 대소는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원한다. 그는 말을 털썩 올라타며 크게 외쳤습니다. 부여의 군사들이여. 오늘 우리는 부여의 위엄을 세울 것이다. 주몽이라는 배신자를 처단하고 그가 세운 미천한 나라를 불태울 것이다. 군사들은 우렁차게 환호했습니다. 부여의 이름 아래 힘을 키운 병사들은 싸우고 승리하는 것이 자신들의 운명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렇게 부여의 원정군은 거대한 먼지 구름을 일으키며 졸본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홀본에서는 누군가 산길을 따라 숨가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땀에 젖은 얼굴로 주몽에게 다가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몽 왕자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요? 대소왕자가 대군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숫자는 최소 3천은 넘어 보였습니다. 모임을 하고 있던 젊은이들은 순간 숨이 턱 막히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3천이라는 병력은 고구려의 인구 전체보다 많을 수도 있는 숫자였습니다. 드디어 움직였군. 주몽은 침착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나 해명은 눈썹을 한껏 치켜세우며 말했습니다. 3천이라고? 농담이겠지? 그 정도면 작은 나라 하나가 사라지는 숫잔데. 주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소는 완강한 성격이요. 한번 마음먹으면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요. 젊은 장정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끼리 저 숫자를 이길 수 있을까? 우린 고작 수백 명인데. 불안이 한순간에 사람들의 얼굴을 덮어버렸습니다. 주몽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숫자는 중요하지 않소? 사람들은 주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산의 민족이요. 부여는 평지에서 싸우는 민족이요. 전쟁의 장소를 선택하는 자가 전쟁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해명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맞다. 이곳 졸보는 협곡과 절벽투성이야. 그 많은 병사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없어. 주몽은 땅에 손을 대고 아까 그렸던 지도를 보다 더 정교하게 그렸습니다. 여기 고구려로 들어오는 길은 좁소. 우리는 이곳에서 기다릴 것이요. 그들이 먼저 들어오게 한 뒤 길을 막고 산 위에서 공격한다. 젊은이들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주몽의 목소리는 그들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그들이 3천이어도 우리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은 고작 30명이 겨우 드나드는 좁은 협곡뿐이요. 그는 이어 말했습니다. 우린 숫자가 아니라 지형으로 싸울 것이요. 그날 밤 홀본에 꺼지지 않던 불빛은 더욱 집요하고 뜨거운 빛이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은 화살에 독초를 바르고 장인들은 창의 끝을 더 날카롭게 다듬었고 여인들은 군사들에게 먹을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그 속에서 주몽은 조용히 혼자 활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끝에는 미세하게 떨림이 있었어요.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고구려는 다시 태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그 순간 그는 아버지 헤브루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진정한 왕은 사람을 지키는 자다. 주몽은 활시위를 천천히 잡아당기며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이제 지켜야 한다. 어둠 속에서 그의 눈은 불빛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 고구려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부여의 대군은 마치 거대한 강물처럼 굽이진 산길을 따라 흐르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발걸음이 땅을 흔들었고 기병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흙먼지가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대소는 말 위에서 만족스러운 눈빛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곧 주몽의 작은 마을이 보일 것이다. 그 녀석이 도망칠 곳은 없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주몽의 지형 안에서 천천히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홀본의 산중턱. 고구려의 젊은이들은 바위 뒤, 숲 사이에 몸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빛나는 창과 날카로운 화살이 쥐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두려움에 물들어 있었죠. 젊은 장정 하나가 해명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줄에 매달린 바위 정말 적의 효율이 있을까요? 저 큰 바위가 제대로 떨어질까요? 해명은 희죽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산은 우리 편이다.
저 바위 하나면 말 5은 한꺼번에 쓰러진다.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좁은 길에 몰리면 그저 짐승떼다. 그 말에 젊은 장정들은 조금 안도했습니다. 바로 그때 주몽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단정한 갑옷을 입고 활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긴장과 결의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모두 준비되었소? 젊은이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주몽은 그 표정 속 작은 떨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려워도 된다.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당연하오. 사람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으며 좀 더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어야 우리는 서로를 지킬 수 있어. 그것이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오. 그 말에 젊은이들의 떨리는 호흡이 조금씩 잠잠해졌습니다. 해명이 주몽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내 놈은 말도 잘하는구나. 왕은 허울이 아니라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는 듯하군. 주몽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이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기 위한 뜻을 따르는 것이오. 멀리서 울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리듬처럼 일정한 발걸음 소리. 수백, 수천의 발들이 산을 울리고 있었죠. 부여군이 도착했습니다. 협곡은 단 한 줄로만 줄지어 들어올 수 있는 좁은 길. 평소에는 지나치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지만 대소의 병사들은 그곳을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대소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길이 왜 이리 좁은 것이냐? 이런 길에 나라를 세웠다는 건가? 장군이 말했습니다. 왕자님, 산악지형인지라 병사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대소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다. 주몽은 그 좁은 곳에서 도망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수천의 병력 앞에서 좁은 길이 지켜주진 못한다. 그러나 그 말은 곧 틀렸다는 것이 증명될 운명이었습니다. 고구려의 매복 위치. 젊은이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오면 말하시오. 주몽의 말에 정찰하던 젊은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왔습니다. 부여의 선두 병력이 협곡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몽은 깊게 호흡했습니다. 모두 준비. 협곡 아래로는 부여군의 깃발이 보였습니다. 말의 울음소리, 병사들의 고함소리, 창과 방패가 부딪히는 금소금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거대한 물결처럼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협곡은 오직 한 줄. 앞사람이 멈추면 뒤사람도 멈추고 뒤사람이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주몽의 첫 번째 함정이었습니다. 지금이다. 주몽의 손이 떨어지자 바위에 걸린 굵은 밧줄이 잘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산 위에 버티던 거대한 바위덩이가 굉음을 내며 구르기 시작했습니다.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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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여군의 선두에 있던 병사들은 그 거대한 바위에 그대로 깔려버렸습니다. 말들이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고 협곡이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뒤에 있던 병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기도 전에 앞사람에게 돌진해 서로 얽혀 넘어졌습니다. 대소는 당황해 소리쳤습니다. 무슨 일이냐? 왜 멈추는 것이냐? 하지만 좁은 협곡이 그의 명령 따위는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협곡 위 고구려의 젊은이들은 입을 벌린 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지형은 숫자를 무력화하는 가장 강한 무기요. 해명은 흥분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화살이다. 쏴라. 그리고 고구려 최초의 전쟁의 함성이 산 전체를 울렸습니다. 수백 개의 화살이 검은 빛처럼 부여군 위로 떨어졌습니다. 부여의 병사들은 방패를 들지도 못한 채 협곡에 끼어 꼼짝없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주몽은 부여군의 중앙 대소가 있을 만한 자리로 활을 천천히 겨냥했습니다. 그의 눈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대소, 이건 네가 만든 전쟁이다. 주몽은 첫 번째 직접 공격을 위해 활 시위를 당겼습니다. 협곡 한가운데에서 부여군은 혼란 속에 빠져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앞은 무너진 바위에 막혀 있고 뒤에서는 아직 상황을 모르는 병사들이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말의 울음, 병사들의 비명, 흙먼지가 섞인 혼란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어요. 그때 주몽의 첫 화살이 바람을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휘잉. 화살은 대소의 바로 앞 그의 말발굽 옆으로 꽂혔습니다. 대소는 말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며 눈을 부릅뜨고 그 화살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몽. 그 짧은 순간 그의 얼굴엔 분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스쳤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화살은 목숨을 빼앗기 위한 화살이 아니라 너를 보고 있다는 경고였죠. 대소는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어 산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몽이 활을 쥐고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처음으로 정확하게 마주쳤습니다. 고구려 병사들은 산 위에서 끊임없이 화살을 쏘아댔습니다. 바위 위에서 떨어지는 화살들은 부여군을 다시 협곡 깊숙이 몰아넣고 있었어요. 해명이 외쳤습니다. 좋다. 더 쏴라. 그놈들 숫자가 무슨 상관이냐? 여기선 30명밖에 역할을 못한다고. 젊은 병사들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공포는 승리의 가능성으로 변해 있었어요. 주몽은 화살을 다시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협곡을 나가는 자는 없다. 지형이 우리를 돕고 있다.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숫자는 무력화되었고 고구려의 화살 세례가 부여군 전체를 흔들어 놓고 있었죠. 대소는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진군해. 앞으로 나가라. 이 겁쟁이들아. 저놈을 잡아야 한다. 잡아야 내가. 그러나 병사들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앞은 바위더미, 위에서는 화살. 아무리 명령해도 지형은 그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대소의 뒤에서 한 장군이 외쳤습니다. 왕자님, 더 밀어붙이면 우리 병사들만 괜히 죽습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후퇴. 대소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도망치란 말이냐? 내가? 주몽에게? 그러나 장군은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더 머물면 부대 전체가 협곡에 갇혀 전멸합니다. 후퇴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 병사들이 먼저 도망칠 것입니다. 대소는 그제야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주몽이 함정을 판 것이 아니라 그 지형 자체가 전쟁터였다는 사실을. 그는 이를 악물고 칼을 휘둘러 뒤에 병사들에게 외쳤습니다. 후퇴한다. 모두 빠져나가라. 그러나 좁은 협곡에서 후퇴는 또 다른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움직이지 못한 병사들이 서로 부딪히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주몽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기쁨보다 슬픔에 가까운 감정이 깃들어 있었어요. 해명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왜 저렇게 못난 얼굴을 하고 있느냐? 저놈들은 우리를 죽였을 수도 있는 놈들인데. 주몽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쟁은 누군가의 형제이자 아버지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쓰러지는 것이오. 이길 때마다 나는 조금씩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오. 해명은 잠시 말이 없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왕이 될 운명인 것이다. 부여군이 큰 피해를 입고 후퇴하는 동안 대소는 마지막으로 산 위의 주몽을 노려봤습니다. 주몽, 네가 오늘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그의 얼굴엔 분노가 아니라 처음 본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고는 말머리를 돌려 피폐해진 병사들과 함께 협곡을 빠져나갔습니다. 부여군의 깃발이 산 너머로 사라지자 고구려 병사들은 환호성을 터뜨렸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부여를 물리쳤다. 고구려가 이겼다. 하지만 주몽은 환호 속에서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전쟁은 끝이 아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여는 나라를 잃지 않았습니다. 대소 역시 그렇게 쉽게 물러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승리가 고구려가 진짜 나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 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전쟁에서 첫 승리를 거둔 다음 날 홀보는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어제까지 불안과 공포로 가득했던 얼굴들은 오늘은 해방감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전투의 상처를 자랑스레 보여주며 웃었고 아이들은 고구려 만세,
를 외치며 뛰어다녔습니다. 어른들도 각자 음식을 들고 나와 작은 축제처럼 마당을 꾸렸습니다. 구운 고기 냄새가 바람에 실려 퍼졌고 장인들은 술 항아리를 열어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게 얼마만인가. 우리가 부여를 물리치다니. 꿈만 같구먼. 해명은 술을 한 잔 들이켜고 젊은 장정들의 어깨를 뜯어올리며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어제 넌 정말 잘 싸웠다. 그 화살은 말이야, 정확히 말의 귀를 스쳤어. 그 정도는 흔하지 않은 솜씨다. 젊은이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웃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짜 영웅인 주몽은 축제의 중심에 없었습니다. 주몽은 홀본의 언덕 위 조용한 곳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빛과 환호성이 마을을 뒤덮고 있었지만 그는 축제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승리의 기쁨보다는 어딘가 숙연하고 고요했습니다. 해명이 한 손에 술병을 들고 주몽을 찾아왔습니다. 내 놈, 또 여기 숨어 있었군. 주몽은 잠시 웃었습니다. 축제에는 네가 더 어울리오. 해명은 주몽 옆에 털썩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전쟁에서 이기고도 왜 이렇게 혼자 있는 거냐? 주몽은 조용히 땅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난 어제 그 협곡에서 많은 것을 보았소. 부여의 병사들, 그들도 누군가의 아들이었소. 누군가의 남편이고 아버지였을 것이오. 해명은 술 한 잔을 덜어 주몽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전쟁은 원래 그런 거다. 너무 깊이 생각하면 오래 못 버틴다. 주몽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왕이 될 사람이오. 나라를 세우는 왕이라면 모든 생명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해명은 주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주몽, 너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째서요? 전쟁에서 이겨놓고 슬퍼하고 사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도 죽이고 싶지는 않다 하고. 그는 술을 들이키고 말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왕이다. 주몽의 얼굴에 잠시 따뜻한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멀리서 어린아이들이 주몽을 찾아 뛰어왔습니다. 주몽, 주몽 형님, 할아버지가 고기 구웠어요. 같이 먹어요. 주몽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금방 갈 테니 먼저 내려가거라. 아이들은 웃으며 골짜기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해명은 주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도 널 좋아하고 어른들은 널 믿고. 주몽, 너는 이미 왕이야. 그러나 주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아직 왕이 아니오. 나라를 세웠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오. 그는 멀리 전쟁이 벌어졌던 협곡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짜 왕이란 백성이 안전히 잠들 수 있도록 미래를 보여주는 자요. 해명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넌 그 미래를 볼 수 있느냐? 주몽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보이지 않소. 하지만 반드시 만들어야 하오. 그 말은 주몽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홀본의 축제는 늦도록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언덕 위에서 바라보는 주몽의 마음에는 이미 다음 단계의 고민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승리는 시작일 뿐 부여와의 진짜 싸움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주몽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시선은 나라보다 더 먼 곳, 왕조라는 미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